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중년을 지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필수 조건, 바로 건강한 척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척추도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습관까지 더해진다면 척추는 더 빨리 퇴화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으로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무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도 흔한 척추 질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의 대표적 질환으로서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게 되는데요.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함께 주로 같이 발생합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행 시 다리가 쑤시고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양 엉치에서 양 다리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내 다리가 고무다리 같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요통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수명의 증가 및 현대화 산업, 스마트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작업을 하면서 우리의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병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 아프리카 같은 농업 국가 같은 경우에는 허리 질환이 근대화된 국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척추가 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중년기에 들어서 신경 주변의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병입니다. 보행 시에 허리가 쑤시고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내면서요. 양 엉치에서 양 다리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점점 악화되어 디스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은 초기에 증상을 무심코 넘기고 그 이후에 증상 자체가 많이 진행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을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5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호발하고요. 허리와 다리 증상이 심하고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 압력이 가서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50, 60대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중년의 척추 질환으로서 허리보다는 양 엉치, 다리 증상이 심하고 서 있거나 허리를 바로 해서 누우면 증상이 악화되고 앉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볼 때 아프면 협착증보다는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협착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 발견 시에는 운동치료나 통증치료를 통해서 통증 및 허리 근육, 인대 기능을 조절해서 관리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협착증이 심하거나 병의 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눌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수술적 치료나 비수술 치료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경 자체가 심하게 눌려지지 않은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또는 이제 효과가 좋은 시술을 통해서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허리 부위다 보니까 수술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수술적인 치료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수술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증상을 고려해서 신경의 압박 정도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다면 또 마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신경 주사요법, 꼬리뼈 주사, 경막외 신경 차단술, 인대 강화 주사 요법, IMS 등을 이제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심하거나 수술할 정도가 아닌 분들은 신경 박리술 등 같은 시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서서히 아프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신경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나 이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게 되고 넘기다 보면은 신경이 손상돼서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고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평상시에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틈틈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어깨 관절의 유연성 향상과 강화를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껴주시고 팔꿈치를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두 손을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으시며 팔꿈치까지 붙여줍니다. 마시고 손머리 뒤로 팔꿈치 활짝 가슴, 어깨 열어주셨다가 내쉬며 손바닥을 모으며 팔꿈치 지그시 붙여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천천히 30회 반복해 주세요.